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중견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12층 회의실 김철수 만 65세 40년 경력의 베테랑 공인회계사였던 그는 오늘 아침 인사팀장의 호출을 받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철수 씨 앉으세요. 인사팀장 이민호 겨우 38세. 철수보다 27살이나 어린 그가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회사 측에서 깊이 고민한 결과입니다.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도입한 AI 회계 시스템 아큐카운트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AI 시스템은 한 달 전 갑자기 회사에 도입되었습니다. 회계 처리 속도 300% 향상, 오류율 99.9% 감소, 인건비 절감 효과 탁월. CEO가 전 직원 앞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하던 그 시스템. 철수는 그때도 불안했지만 40년 경력이 있는데 설마 하고 넘겼습니다. 아큐카운트 도입 후 업무 효율성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민호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하시던 업무를 AI가 5분의 1 시간에 처리합니다. 게다가 오류도 없고요. 저도 배울 수 있습니다. AI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면. 철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AI 시스템 유지비가 월 500만 원인데 철수 씨 급여는 월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AI는 24시간 일하지만 사람은 하루 8시간이죠. 주말도 쉬고요. 이민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우리 고객사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서 회사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철수 씨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40년간 회사에 헌신하셨죠. 그래서 퇴직금은 법정 금액보다 30%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사직 처리됩니다. 오, 오늘이요? 예. 인수인계는 AI 시스템에 데이터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철수는 1985년 25의 나이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이 주판과 계산기로 회계 처리를 하던 시절, 밤새워 장부를 정리하고 새벽 4시에 퇴근하기 일쑤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컴퓨터가 도입되자 철수는 발 빠르게 배웠습니다. 엑셀, 더존, ERP 시스템. 동년배들이 나이 먹어서 배우기 힘들다며 포기할 때 철수는 야간 학원까지 다니며 익혔습니다. 덕분에 2000년대에도 살아남았고 2010년대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AI의 시대가 왔습니다. 챗GPT, 클로드, AI 회계 시스템. 이번에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너무 빨라.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 아내가 말했을 때 철수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못 따라가겠구나. 철수 씨? 이민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퇴직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12층 복도가 끝없이 길어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도 잘렸구나. 다음은 누구일까? 그런 눈빛들. 철수는 자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사진, 20년 근속 기념패, 2010년 우수사원 트로피, 엑셀 단축키가 적힌 낡은 수첩. 그때 옆자리에 김 과장 48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철수 씨,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응, 오늘로 끝이야. A 40년 경력이신데 회사가 너무하네요. 김 과장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아직 50도 안 됐으니까. 철수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김 과장. 예, 철수 씨. 자네도 준비해. 예. AI한테 밀려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철수는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출입구에 붙은 대형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AI와 함께하는 미래,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사람을 버리는구나. 오후 2시. 철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5시간이나 일찍 귀가한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박순이 63세가 놀라 나왔습니다. 어머, 왜 벌써 와? 어디 아파? 아냐, 그게. 철수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이가 다그쳐 물었고 철수는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나 오늘 해고됐어. 뭐?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40년이나 다닌 회사에서 AI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대. 철수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은 나오는 거야? 응, 3억 2천. 3억이면 그래도 다행이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40년의 값어치가 고작 그 정도라는 것. 월 800만 원 받던 사람이 한 달에 70만 원씩 쓴다고 해도 4년이면 바닥난다는 것. 그래도 당신 나이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잖아. 국민연금은 아직 3년 남았어. 만 65세부터니까. 그럼 재취업은? 그 질문에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 65세. 40년 경력. AI도 못 쓰는 사람. 과연 어느 회사가 자신을 원할까? 저녁 7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김민준 35세 대기업 과장, 며느리 이지은 33세 초등교사, 손녀 김서연 6세, 딸 김지혜 32세 스타트업 근무.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해고됐다. 네. 민준과 지혜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회사를 왜 해고해요? 40년이나 다니셨는데. AI 시스템 때문이래.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다고. 철수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취업을 알아봐야지. 아버님 나이에 재취업이 쉬울까요? 지은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준비하시지. 민준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의 교육비도 만만찮은데.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철수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하는 것. 시아버지가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퇴직금도 있고 나 혼자 벌어먹고 살 수 있어.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순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 안 와? 응. 걱정되지? 응. 순이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이나 한 우물을 팠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나다니 억울하지? 억울하지.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직장 때문에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AI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쉽게 버려? 순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3억 2천만 원으로 정리되는 밤, 김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철수 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과연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철수 씨가 직면하게 될 더 큰 시련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의 결말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철수 씨의 재취업 도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40년 경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18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9시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라 스타벅스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요. 4,5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에 4,500원.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가격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5잔이면 22,500원. 한 달이면 9만 원이네. 철수는 노트북을 펴고 채용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링크드인, 회계사 채용으로 검색하자 수많은 공고가 떴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우대사항 AI 회계 시스템, 경험자, 필수 조건 파이썬, 챗GPT 활용 가능자, 연령만 45세 이하 우대.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이썬? 챗GPT? 들어는 봤지만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지원해보자. 철수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생년월일 1960년 3월 11일 만 65세, 학력 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력, 신한회계법인 40년 근무,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력서를 완성하고 10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월 25일, 지원한 10개 회사 중 8개 회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전부 불합격.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철수는 2개 회사에 더 기대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면접 기회는 주겠지? 하지만 이틀 후 나머지 2개 회사도 불합격 통보를 보냈습니다. 철수는 다시 20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 달간 50개 회사에 지원한 결과 면접 기회를 준 곳은 단 3곳. 그나마도 4월 3일 강남구 중소회계법인 면접관 인사팀장 35세 여성 김철수 씨 경력이 정말 화려하시네요. 40년이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AI 회계 시스템은 사용해 보셨어요? 아, 그건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스마트빌이라는 AI 시스템을 쓰는데요. 사용 경험이 없으시면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엑셀, ERP 다 배웠습니다. 근데 철수 씨, 솔직히 나이가 좀 걱정되네요. 나이요? 네. 저희 팀원들 평균 나이가 32세거든요. 철수 씨가 오시면 아무래도 팀 분위기가. 면접관은 말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알았습니다. 늙은이는 필요 없다는 거구나.
4월 10일 분당 스타트업 회계 컨설팅 면접관 CEO 29세 남성.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기반 자동 세무 컨설팅 플랫폼입니다. CEO는 활기차게 설명했습니다. 고객이 자료만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세무 처리를 해줘요. 대박이죠?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관리할 시니어 멘토를 찾고 있어요. 경력 있는 분이 필요해서요. 아, 그렇군요. 철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급여 조건이요. 연봉 3,600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3,600만 원이요?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월 800만 원, 연봉 9,600만 원 받던 사람이 연봉 3,600만 원? 월로 계산하면 300만 원.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이라 예산이 빠듯해서요. 대신 성과에 따라 스톡 옵션 드릴게요. CEO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건강보험료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식비 100만 원. 계산해보니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철수는 결국 거절했습니다. 4월 17일 강서구 중견기업회계팀 면접관 회계팀장 43세 남성. 철수 씨, 저도 회계사 출신이라 경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팀장은 따뜻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챗GPT나 코파일럿 같은 AI 툴 써보셨어요? 아, 아직은. 그럼 엑셀 VBA는요? VBA는 기본적인 것만. 파워 BI나 태블로는요?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팀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 요즘 회계는 데이터 분석이 핵심이거든요. AI로 자동화하고 사람은 전략적 의사결정만 하는 시대예요. 솔직히 철수 씨 경력은 대단하지만 현재 저희가 필요한 스킬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럼 저를 뽑아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철수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나이가 또 나이가 많으면 새로운 걸 배우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저희는 빠르게 적응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40대 후배들이 하루 만에 익히는 것을 자신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의 사과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2달간 80개 회사에 지원, 면접 기회 3곳, 최종 합격 0곳,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40년 경력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5월 7일, 철수는 또 스타벅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20대 청년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AI 덕분에 일이 엄청 편해졌어. 맞아. 챗GPT한테 시키면 보고서를 10분 만에 써줘. 우리 팀 김 과장님은 AI 못 쓰셔서 매일 야근하시더라. 꼰대들은 안 배우려고 해. 철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보이는 건가? 5월 12일 저녁 식사 중 며느리 지은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취업은 잘 되고 있으세요? 아,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지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민준이 말렸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서연이 유치원비도 매달 80만 원인데 곧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까지. 그건 우리가 낼게. 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일 안 하시잖아요. 뭐?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말이 잘못됐나요? 아버님은 실직하셨고
어머님도 일 안 하시니까 이제 돈 벌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순이가 버럭 화를 냈고 식탁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지혜가 불렀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 철수는 아파트 단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쌀쌀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잔액 3억 1247만 8,900원. 퇴직금 3억 2천만 원. 2달 사이에 이미 3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커피값, 교통비, 식비. 이 속도면 10년도 안 가서 바닥나겠네. 철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3년 후 받아봐야 월 120만 원. 건강보험 관리비만 빼면 월 8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불가능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 직장 동료 박 과장 58세. 여보세요? 철수 씨, 나 박 과장이야. 과장님. 무슨 일이에요? 그게 나도 오늘 잘렸어. 예. AI 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 됐나 봐. 50대 이상 전원 정리해고래.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재취업 정보 있어? 철수 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 나도 못 구했어. 그래.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통화를 끊고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 철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니어 재취업 박람회에 갔습니다. 코엑스 3층 전시장.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부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아파트 경비원 월 220만 원, 주차관리 요원 월 200만 원, 택배 배송기사 일당 8만 원, 대리운전 기사 건당 2만 원에서 5만 원. 회계사 일자리는 단 한 곳. AI 회계 시스템 교육생 모집, 6개월 무급 교육 후 취업 연계, 단 취업 보장 없음. 철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출구로 향하는데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5년 고령 실업률 사상 최고. AI 도입으로 50대 이상 대량 해고.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으로 향후 5년간 3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철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0만 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재취업에 실패한 철수 씨. 그의 앞에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철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철수 씨, 가족에게 닥친 경제적 파탄과 극한의 선택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재취업에 실패한 철수 씨, 이제 그의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몰려옵니다. 과연 가족은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25년 6월 15일. 해고당한 지 정확히 3개월. 철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입을 이유가 없잖아. 그는 아파트 주변을 걸으며 다른 노인들을 관찰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수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생계 때문에 저러는 건가? 철수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철수가 집에 돌아오자 순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봐. 순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통장 한번 봐. 순이가 건넨 통장 내역. 잔액 2억 9,845만 원.
3개월 만에 벌써 2,400만 원이 빠졌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에 1억씩 빠져. 3년이면 바닥나.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더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순이가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건강보험료 65만 2천 원 3개월치, 아파트 관리비 32만 7천 원, 전기가스수도 17만 8천 원, 통신비 14만 3천 원. 당신이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건강보험 처리해줬잖아.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니까 혼자 다 내야 돼. 그렇구나. 철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한테 이번 달 생활비 보태달라고 했어. 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아직 우리 돈 3억이나 있는데? 3억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데. 지금부터라도 아껴야지.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 그럼 당신이 돈 벌어와. 3개월째 빈둥대면서. 빈둥대는 게 아니야. 나도 매일 구직 활동하고 있어. 결과가 없잖아. 100군데 넣어도 안 뽑아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무서워. 이대로 가면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지. 철수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6월 20일 철수와 순이는 아들 민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지은이 형식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응, 뭐 그럭저럭. 재취업은요? 아직 좀 더 찾아봐야지. 민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선배한테 물어봤는데요. 경비 일자리가 있대요. 경비?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아파트 단지인데 월급은 230만 원 정도라고. 아버지 경력을 생각하면 아깝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민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일자리가 있는 게 어디예요? 경비라도 하시는 게. 경비를 하라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회계사 한 사람 보고 아파트 경비를 하라고? 아버님, 저도 아버님 자존심은 이해해요. 근데 현실? 내가 아는 현실이 뭔데? 철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내가 내 나이 때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부 내가 댔어.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쓸모없으니까 경비나 하라는 거지.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가자. 순이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신 거예요. 민준이 말렸지만 철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침묵.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 말이 맞아. 자존심 버리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돼?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야. 난 못해. 절대 못해.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월 5일. 철수는 요즘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은 지 한 달. 약값이 한 달에 3만 원 아끼자.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여보,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혈압이 190에 110입니다. 뇌출혈 위험이 있어요. 왜 약을 안 드셨어요? 의사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요? 얼마나 걸려요? 순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소 3일.
비용은 약 1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50만 원. 순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면 50만 원 정도 부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7월 8일. 철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 70대가 간병인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이라고? 너무 비싸네. 요즘 다 그래요.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되죠. 가족들은 다 일하러 가는데 누가 해줘. 그 대화를 듣던 철수는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7월 10일 병원비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총 진료비 184만 7천 원, 본인 부담금 55만 4,100원, 55만 원.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달 건강보험료랑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면 이번 달만 120만 원 나가네. 미안해.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은 꼭 먹어야 해. 다시 쓰러지면 더 큰 돈 들어. 응. 잔액 2억 8,623만 원. 4개월 만에 3,600만 원 감소. 이 속도면 8년 후 바닥. 하지만 국민연금 받기까지는 3년.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8월 15일 광복절.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지난번 경비일 제안 이후 아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비일 말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아. 아버지,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생활비 보태시라고. 됐어.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내 돈도 있고 내 돈 받을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받아야 할지도. 8월 20일 밤 11시. 철수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서연이야. 보고 싶어. 서연아. 할아버지 언제 와? 나 할아버지랑 놀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곧 갈게. 진짜? 약속이야. 사랑해 할아버지. 통화를 끊고 철수는 난간에서 물러섰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버텨야 해. 9월 3일. 철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니어 창업 설명회에 갔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노후 걱정 해결. 강사 40대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소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카페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월 순이익 300만 원 보장. 철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5천만 원 투자. 월 300만 원 수익이면 1년 반이면 본전. 할 만한가? 설명회가 끝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철수 씨 시작하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말하자 미쳤어? 5천만 원을 카페에 쓰겠다고? 월 300만 원 벌 수 있대. 보장한대? 계약서에. 안 그럼 사기야.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수익 보장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철수는 창업을 포기했습니다. 9월 28일. 철수와 순이는 또 다퉜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모르겠어. 5개월째야. 5개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의 결과가 뭐야? 통장만 줄어들잖아.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나한테 어쩌라고. 철수도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쓸모없으니까 이 꼴이지. 뭐? 맞아. 쓸모없어. AI한테도 밀리고 젊은이들한테도 밀리고 아무데도 필요 없는 사람. 순이의 말에 철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여보, 여보. 순이가 두드렸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서랍을 열어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한 줌 가득 손에 쥐었습니다. 이걸 다 먹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 물컵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배경화면. 손녀 서연이가 활짝 웃는 사진. 사랑해요, 할아버지.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무 약해서. 철수는 수면제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9월 29일. 순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지 않았어. 어떻게? 일단 자존심 버리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자. 그래.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해. 극한까지 몰린 철수 씨. 그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철수 씨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회와 인생의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철수 씨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전은 반드시 옵니다. 절망의 끝에서 철수 씨는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2025년 10월 1일. 철수는 마음을 다잡고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센터. 어서 오세요. 상담사 50대 여성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재취업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철수입니다. 만 65세. 연세가 어떻게? 65세입니다. 철수는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마다 위축되었습니다. 경력은요? 회계사 40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상담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AI 시스템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아, 상담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정말 많으세요. AI 때문에 일자리 잃으신 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지난달에만 50대 이상 300명이 같은 이유로 오셨어요. 상담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철수 씨 같은 경우엔 솔직히 일반 재취업은 어려워요. 그렇겠죠. 하지만 상담사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네. 바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링. 철수 씨처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창업자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회계 처리를 몰라서 고생하거든요. 세금 신고, 장부 정리 같은 거요. 그런데 왜 회계사를 안 쓰죠? 비용 때문이에요. 스타트업들은 돈이 없어서 회계법인을 못 써요. 아,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시니어 전문가와 젊은 창업자를. 철수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당 3만 원이에요. 하루 4시간 일하면 12만 원, 한 달 20일 일하면 240만 원 정도. 240만 원. 이전 회사 월급 800만 원의 3분의 1. 하지만 지금은 0원. 240만 원이면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어떠세요? 해보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7일. 강남구 스타트업 사무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AI 패션 추천 앱을 만들어요.
대표 박지훈 28세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28세. 자신의 손자뻘 나이. 내가 이 친구를 가르친다고? 철수 선생님 앉으세요. 선생님이라니 그냥 편하게. 아니에요. 저희한텐 선생님이시죠. 40년 경력의 회계 전문가시잖아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세금 신고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거든요. 어떤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출이랑 매입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지훈의 장부를 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뒤섞여 있고 증빙 서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는데요. 죄송해요. 저희가 회계를 몰라서. 괜찮아요.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철수는 화이트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매출과 매입의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그렇게 4시간 동안 철수는 지훈에게 기초부터 가르쳤습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제 조금 이해됐어요? 네. 선생님 설명이 최고예요. 지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성취감. 아,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철수가 집에 돌아오자 순이가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 괜찮았어. 젊은 친구가 잘 따라주더라고. 다행이다.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응. 앞으로 한 달 동안 주 3회씩 가기로 했어. 얼마 받기로 했어? 시간당 3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될 거야. 240만 원이면 생활비는 충분하네. 순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어.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 철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철수의 멘토링 실력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철수 선생님한테 배우면 회계가 쉬워진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졌고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시간 조율해보죠. 철수는 일주일에 5곳을 다녔습니다. 월요일 AI 패션 앱, 화요일 푸드테크 스타트업, 수요일 핀테크 스타트업, 목요일 이커머스 플랫폼, 금요일 헬스케어 앱. 선생님 덕분에 세금 폭탄 안 맞았어요. 저희 투자 받을 때 재무제표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성공했어요. 젊은 창업자들의 감사 인사가 철수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11월 15일, 민준이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 잘 되신다며요? 응, 젊은 친구들 가르치는 일인데 생각보다 보람 있어. 아버지, 저 죄송해요. 경비일 제안했던 거. 됐어. 그때는 나도 예민했어. 아버지가 멘토링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대단하세요.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새로운 일이라기보단 내가 잘하는 걸 나누는 거지. 철수는 웃었습니다. 회사에선 AI한테 밀렸지만 사람 가르치는 건 AI가 못하더라고. 맞아요. AI는 지식은 줘도 경험과 지혜는 못 주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3일. 철수가 가르치던 스타트업 중 하나, 핀테크 플러스의 대표 최우진 32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 고문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고문이요? 네. 매달 고정급 300만 원 드리고 주 2회만 오셔서 조언해 주시면 돼요. 300만 원. 철수는 놀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시리즈 A 투자 50억 받았거든요. 투자자들이 재무제표 보고 완전 감탄했어요. 내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도움이 아니라 필수셨어요. 선생님 없었으면 저희 망했을 거예요.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회사 고문으로 와주셨으면 해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이전 회사 급여의 절반 수준. 하지만 일주일에 2일만 일하면 되고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12월 25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선물, 서연이가 그림을 건넸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림에는 철수가 칠판 앞에서 여러 사람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철수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민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 회사에서 올해의 멘토상 후보로 아버지를 추천했어요. 뭐? 제가 임원회의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퇴직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만들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총괄 멘토로요. 정말? 네. 월 500만 원 드리기로 했어요.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멘토링 300만 원, 고물료 300만 원, 총괄 멘토 500만 원, 총월 1100만 원. 이전 회사 급여를 넘어섰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지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AI 시대의 시니어 멘토 전문가세요. 그날 저녁 철수는 가족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3개월 전 해고당했을 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았지만 덕분에 나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선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만 젊은이들은 나를 필요로 해줬어요. 철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가치는 경험과 지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6개월 후 철수 씨의 삶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철수 씨의 새로운 시작으로부터 6개월.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026년 6월 11일. 해고당한 지 정확히 1년 3개월. 철수는 오전 9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노트북, 옆에는 아메리카노. 화면에는 시니어 멘토링 스케줄표가 떠 있었습니다. 월요일 핀테크 플러스 고문회의 10시, 화요일 스타트업 세계사 멘토링 10시, 2시 4시, 수요일 대기업 퇴직자 멘토링 강의 2시, 목요일 온라인 강의 녹화 10시, 금요일 개인 상담 3건 10시, 2시 4시, 토요일 가족과 시간, 일요일 휴식.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스케줄.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철수의 삶은 급변했습니다. 2026년 1월 총괄 멘토로 활동 시작. 대기업 퇴직자 50명에게 AI 시대 시니어가 살아남는 법 강의 진행. AI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AI가 하지 못하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철수의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6년 2월 유튜브 채널 개설. 65세 회계사의 AI 시대 생존기. 첫 영상 조회수 1200회. 댓글.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60대인데 도전해 볼게요. AI 시대에도 희망이 있네요. 2026년 3월
출판사 제안. AI 시대 시니어의 반격책 집필 계약. 인쇄 선인세 1,000만 원. 제 경험이 책이 된다니. 철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MBC 시사 매거진 2580 출연. AI한테 밀려난 65세 회계사 시니어 멘토로 재기 성공. 방송 후 강의 요청 쇄도. 2026년 5월 서울시 올해의 시니어 멘토 선정. 상금 500만 원. 시상식에서 순이가 눈물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오전 10시 핀테크 플러스 사무실. 철수는 고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립니다. 우진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매출 30억, 영업이익 5억 달성. 축하합니다. 철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잡아주셔서. 제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쯤 망했을 거예요.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진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주식 증서. 이게 뭐죠? 저희 회사 스톡 옵션이에요. 0.5% 드립니다. 스톡 옵션을 제가요? 네. 선생님도 우리 회사의 핵심 멤버니까요. 철수는 감동했습니다. 65세에 스톡 옵션을 받다니. AI가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구나.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철수는 학생 200명 앞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65세에 해고당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AI가 제 일자리를 빼앗았죠. 4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죠. AI가 할 수 없는 건 뭘까? 철수는 칠판에 썼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 1.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2. 공감과 소통. 3. 맥락을 이해하는 판단. 4. 인간적 신뢰 구축. AI는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사람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학생들이 메모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 22세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에 해고당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교수님 이야기 듣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철수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의 집에서 가족 저녁. 할아버지, 이거 봐. 서연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영상. 65세 회계사의 AI 시대 생존기. 조회수 12만 7천회. 할아버지가 유튜브 스타야. 에이, 스타까진. 철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 지은이 말했습니다. 1년 전 경비 일을 제안했던 그녀. 지금은 시아버지를 존경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65세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시작이라기보단 변화에 적응한 거죠. 철수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밤 11시. 철수와 순이는 침대에 누워 1년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1년 전 생각나? 응,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살아있음에 감사해.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통장 봤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잔액 3억 1,458만 원. 1년 전 3억 1,247만 8,900원. 현재 3억 1,458만 원. 오히려 돈이 늘었습니다. 월급으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으고 있어. 이제 노후 걱정 없겠다. 응. 3년 후 국민연금 받으면 더 여유로워질 거야.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6월 25일 AI 시대 시니어의 반격 출간.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 경제 경영 분야 3위. 출판 기념회에 100명 참석.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저도 용기 얻었어요. 65세가 희망이네요. 독자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회계사였어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전을 선택했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진짜 장애물은 우리 안의 두려움입니다. 기립박수.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는 시니어 멘토링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퇴직한 전문가들을 모아 멘토로 양성하는 교육기관. 일기 수강생 50명. 전직 은행원, 교사, 엔지니어, 의사 등. 여러분의 경험은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나누세요. 철수의 강의에 수강생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도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예요. 2027년 6월. 해고 2년 차. 철수는 이제 시니어 멘토링 분야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5만 명, 책 판매 3만 부, 멘토링 아카데미 졸업생 200명, 월 평균 수입 1,200만 원.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2027년 6월 11일. 철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2년 전 자살을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는 손녀 서연.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서연이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요. 철수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서연아. 인생은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네. 다시 일어서면 돼. 할아버지처럼. 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더 높이 날았다. 김철수 67세의 현재. 시니어 멘토링 아카데미 대표, 유튜브 크리에이터 구독자 15만, 베스트셀러 작가, 월 평균 수입 1,200만 원, 행복지수 10점 만점. 그가 깨달은 것들. 내일 AI는 적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다. 이 나이는 숫자일 뿐 가치는 경험이다. 3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4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두려움이다. 5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일자리를 잃었나요? AI가 두렵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경험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김철수가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기준 50대 이상 AI 실직자 연 50만 명 증가 추정.
고령 실업률 3.3% 역대 최고, 시니어 재취업 성공률 12%.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 길을 찾았습니다.